자, 오늘은요, 공급의 유형, 부가가치세 공급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공급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급의 유형, 자, 한번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서.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셔서 자, 먼저 재화의 공급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재화의 공급. 자,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우리가 무채물을 말한다. 유채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고요. 무채물은 안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단 거기 나온 거 있죠. 어음, 지급어음, 받으러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수표 등의 화폐 대용증권, 화폐 대용증권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서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유가증권도, 유가증권 타사증권이 있죠? 그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 수표, 화폐, 대형증권, 유가증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도 보겠지만 용역의 공급도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계속 간주 공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 건데 아마 오늘 이 포인트는 오늘 수업의 간주 공급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간주하겠다,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네가 너네 회사에서 만든 것은 만들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으니 매입세 공제 다 받은 것은 네가 누구한테 공짜로 주던 대표회사 가져가던 우리 직원들이 사가던 아니면 남들한테 접대로 주던 무조건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까불지 말아라. 너네들이 공짜로 주던 대표이사가 가져가던 우리 식구들이 가져가던 이렇게 가져갈 때는 우리 종업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식구들이. 그렇죠? 종업원들이 가져갈 때는 그건 다 원가를 준단 말이야. 까불지 말아라. 시가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봐주면 이거 매출세액을 못 거둔단 말이야. 그 나라에서는 매출세액을 거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은 것은 네가 공짜로 주던 원가로 주던 나라에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판매한 것으로 볼 테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에 대한 세액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간주공급은 제가 주된 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현대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야.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원가가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시가는 4천만 원이라고 보자. 4천만 원.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소비자들은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4,400만 원 주고 자동차를 삽니다. 왜? 시가에 대한 10%를 내는 거니까. 그 4,400 주고 사요. 하지만 우리 말하자면 우리 대표회사 가져가나 우리 직원들이 가져가면 얼마 주고 사냐? 3,400만 원 주고 삽니다. 그 예는 뭐냐면 시가에 대한 400만 원은 세액을 너가 내라. 회사에서 원가를 줄 테니까. 그러면 시가에 대한 세액은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은 네가 부담해라.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니까 원가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3,400입니다. 결과는 내가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내 동생이 기아자동차 있는데 내 동생 이름으로 내가 기아자동차가 만약에 3천만 원이고 시가가 4천만 원이라 봤을 때 저는 3,400 주고 샀어요. 거의 970만 원인가 그 정도 이익 보고 산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현대 직원들은 현대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애사스님도 있지만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다니는 사람들 기아자동차 끌고 다니잖아요. 거의 18%에서 23%를 공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시가에 대한 세액을 내라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내가 만약에 기아자동차 건데 내가 김연아한테 아니면 박찬호한테 이거 공짜로 주면서 끌고 다니라 광고하지. 그러면 박찬호가 내 회사 기아자동차 끌고 다니면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준단 말이야. 공짜로 주는 것도 어떻게 돼? 시가에 대한 세액은 내라. 하지만 그 세액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나라에서 내봐. 기업에 내주던가 아니면
연예인들이 세금 내던가 아마 그렇게 아마 이제 합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야구장에서 홈런 쳤는데 홈런 거기 넘어가면은 거기에 존에 그 뭡니까? 승용차가 서 있잖아요. 그 홈런 쪽에 거기에 맞으면 당첨 받잖아요. 거기서 막 당첨 받고 거기서 나오는 당첨금 같은 거는요. 내가 자동차를 당첨 받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뭡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만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또 다 내고 가져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주공급은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판매한 거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매출에 대한 세액을 무조건 받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주공급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실질적 공급 내가 실제로 판매한 거니까 실질 공급이 되는 건 쉬운데 간주공급이 나중에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거의 다. 자 그래서 1번 실질적 공급이라고 나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재화가 상대방에 인도되는 건 뭡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거죠. 그렇죠? 인도되거나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매매계약에 의한 공급 당연하죠. 매매계약은 또 두 번째 가공계약에 대한 공급 마찬가지고 교환계약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 이렇게 실질 공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다음 중 시험 문제에서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실질적 공급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큰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 공급은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소비대차계약,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 이렇게 여러분들 앞머리만 외워놓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하고 그것도 나올까 말까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실질 공급은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거의 다 나오는 건 간주공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실질적 공급은 이렇게 그냥 보통 매매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간주공급이라고 그랬죠. 간주공급. 자 간주공급은 우리가 이렇게 옆에 내가 밑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로 분업화가 됩니다. 네 가지로 분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의 볼게요. 재화가 인도되지 않으나 우리가 인도되지는 않으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실질 공급은 5가지죠. 간주 공급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제일 많이 나와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급의 유형에 보시면 실질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실질적 공급의 내용에 재화가 상대방에 인도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지는 않으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판매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여러분들 뭡니까?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 공급은 우리가 실질적인 나가는 거와 물건이지만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서는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지 않으나 거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 공급의 예는 아까 여기 옆에 써 있었죠? 그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소비대차계약,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페이지 거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거. 자, 재화의 공급의제,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주공급,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간주공급과 공급의제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가세법은 재화의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재화의 공급의 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부가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들 볼게요. 내가 만약에 내 자동차를 만들어 내가 현대자동차야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내 자동차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주목적인데 내 자동차를 우리 직원이 가져갈 수도 있고 대표자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본연의 자체가 달라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가 나갈 때는 우리가 항상 뭘 내겠습니까?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말을 자꾸 썼을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아까 3천만 원에 4천만 원이 있죠. 그렇죠? 옆에 박스로 내가 그대로 떠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네 가지가 자가, 개인적, 사업상, 폐업시 잔존재화 이 네 가지인데 분계는 다 똑같아. 대변에. 분계는 다 대변에 내가 만든 제품을 원가로 주는 거니까 3천만 원은 8번 타계정 대체로 가는데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에 대한 세액이야. 4천만 원에 대한 세액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다 똑같아요. 대변이. 자, 그래서 3,400으로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네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주된 목적이 이겁니다. 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공급은요, 제가 교재대로 안 할게요. 자가공급은 말 그대로야.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것. 이런 한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버스를 만들었어. 우리 현대자동차야. 버스를 만들었어. 버스를 만들고 수용소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에 통근버스가 없어.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다른 회사 거 내가 버스 사가지고 우리 회사 통근버스 만듭니까? 아니죠. 자체 내에서 만든 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버스를 우리 회사에 차량 운반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3,400만 원. 대변에 제품 3천만 원,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써 있죠.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자가공급은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쓴 거야. 공통으로. 그럼 또 한 예를 들게. 내 회사가 꼭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 내 회사가 만약에 에어컨 만드는 회사야. 에어컨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공장에다 에어컨을 쫙 깔아야 될 거 아니야. 남의 회사 에어컨 쫙 깔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 쫙 깔았어. 그러면 차변에 비품 3,400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원가가 3천만 원이고 시가가 4천만 원 가정했을 때 그럼 똑같이 분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차변만 달라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공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이 자가공급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인적 공급. 내가 교재대로 안 해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개인적 공급은 내 회사 내가 만든 제품을 내 대표이사나 아니면 우리 종업원들이 사가지고 왔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개인적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똑같이 분계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분계가 뭐가 되겠고 가지급금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가져가면 복리후생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바뀌는 거야. 단 원가는 3천만 원이고 시가는 4천만 원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중에는 뭐냐, 내가 만든 제품을 야 박찬호야, 내가 우리 승용차 기아에서 내가 기아자동차야 K7 나왔어. 그거 네가 좀 끌고 다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광고협찬에서. 그럼 주는 특정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업상 증여란 얘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상 증여는 100% 남한테 준 거니까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원리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첫 번째 자가공급,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제품을 우리 대표이사나 개인적으로 우리 조급원들이 가져간 거고,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내가 만든 제품을 남한테 증유한 거야. 알겠습니까? 남한테 무료로 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도 까불지 말아라. 너 무조건 판매하고 공짜로 준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되잖아. 나라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 까불지 말아라. 다 공급으로 인정할 테니 시가에 대한 세액은 내라. 네가 공짜로 주든 원가로 주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간주공급이야. 그 나라에서 그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까불지 말아라. 시가에 대한 세액만 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상 증여가 된 거고, 마지막 한 장 더 넘겨보면 폐업 시 잔존 제한가 있어요. 203페이지 열어보면, 알겠습니까? 203페이지 열어볼까요? 그럼 뭐 굳이 내가 옆으로 203페이지 있어요. 이것도. 자, 여기 보시면 폐업 시 잔존 제한, 사업자가 사업을 우리가 폐지하는 뭡니까? 폐지하는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업할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도 또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컴퓨터 만드는데 팔다가 300대 남았어. 자, 그러면 그게 폐업 시 잔존재가 300대가 되는 거야. 그 300대, 그거 만들 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잖아. 매입세, 그 재료 사올 때 세액 공제 다 받았을 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회사가 망했지만, 폐업할 때 그 잔존재화도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폐업 시 잔존재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홍색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분계가 다 똑같아. 대변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차변만 우리가 자가공급은 비품이 될 수 있고 차량 운반도 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내가 모나미 볼펜 회사야. 남들은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볼펜이 뭐야? 제품이 되겠죠. 그 제품이 대변에 나가면서 차변에 소모품이 되겠죠. 소모품비가 되겠죠. 만약 볼펜을 줬을 때 내가 만든 볼펜을 내 회사에 썼단 말이야. 그러면 차변에는 소모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가공급은 내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비품, 차량 홍보 등이라고 나왔지만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차변의 개정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가지급금, 우리 식구들이 가져가면 복리후생비. 그렇죠? 남한테 주는 건 우리가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지영씨 들어왔어요? 코드 들어왔나, 지영씨? 신호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보냈어요, 신호, 지영씨. 네, 다 들어오셨네요. 자, 일단 참석하시고 이따가 3시에 한 번만 더 캡처 한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 한번 이제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간주공급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것을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볼게요. 1번 자가공급, 간주공급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자가공급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면세사업의 전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세사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면세사업에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다가 가로치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과세사업에서 이렇게 칠까요? 이렇게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이전시킨 경우 요겁니다. 과세사업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면세사업으로 이전시킨 경우 자, 요거 한 예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셔서 볼게요.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이전시킨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 회사가 나는 시외버스 대표이사고요. 또 나는 시내버스 대표이사야.
자, 여러분들 시외 버스는 거의 다 과세사업자고요. 시내 버스는 면세사업자야. 여러분들 그 지하철도 면세사업자예요. 그리고 우리 환승되는 거 있죠. 버스 타다가 우리가 기차래 전철 타면 환승되죠. 그런 것은 다 면세사업자예요. 그리고 환승 안 되는 택시는요, 그건 과세사업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승되는 건 면세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지하철도 면세사업자, 시내 버스도 면세사업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과세사업, 내가 말하자면 시외 버스 대표이사고 난 시내 버스 대표이사야. 근데 내가 시외 버스로 내가 과세사업에서 버스를 샀어. 한 대 살 때 만약에 한 대가 1억이다 보자. 그럼 1억 1,000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너무 그 장고장이 많아서 이것을 면세사업으로 돌렸어. 이것은 공급으로 보는 거야. 똑같은 내 회사라도. 알겠습니까? 총괄 납부를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를 매입할 때 세액공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세사업으로 이전시켰을 때는 무조건 요거만큼은 우리가 자가공급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거꾸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이전시킬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적어 놓으세요. 반대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이전시킨 거, 시외 버스를 시내 버스로 돌렸을 때는 공급으로 봐. 하지만 시내 버스를 시외 버스로 돌린 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세사업으로 매입했어. 내가 시내 버스 면세사업 할 때 세액공제 받았어, 안 받았어? 면세를 사왔으니까 세액가가 없잖아. 그것을 과세로 돌렸어? 그거는 공급을 안 봐. 그러니까 매입할 때 세액공제 받은 것을 면세사업으로 돌릴 때는 그거만큼은 자가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자가공급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여러분들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에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고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나왔죠.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고로 본다. 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거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SK 주유소야. 그럼 우리의 자동차는 다 어디서 삽니까? 기름은 어디서 나? 우리 회사 넣죠? 딴 데 넣지 않잖아. 그거야. 내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사용했다고 그런 거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유별나게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더 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고 분개하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알겠습니까? 개별 소비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않아. 우리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수익적 지출에 처리할 때는 다른 건 다 수선비인데 차량만큼은 차량 유지비로 떨어주잖아요. 그렇죠? 차량만큼 이렇게 별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또 하는 얘기 할게요. 내가 아까 뭐 크게 했지만 내가 만약에 부품회사야, 자동차 부품회사야. 그럼 우리 회사 부품이 없는 거 다른 회사에서 갖고 와요? 우리 회사에서 갖고 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 쓴 거야. 내가 만들게 우리가 SK 주유소야. 그럼 우리 회사 화물차나 승용차는 다 우리 SK 주유소도 기름 넣을 거 아니야. 그것도 자가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요 타 목적의 직매장 반출은 옆에다 적으세요. 이건 직매장 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매장 반출은요,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을 거야. 총괄 납부 신청을 안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총괄 납부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신청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개 이상이 이렇게 갖다 놨다 되는 거 공급을 안 봐. 그 3번은 공급을 안 봅니다. 그 3번은요, 총괄 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 거는요. 타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말하자면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제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나왔죠. 이 얘기는 조건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내가 공장도 갖고 있고 매장도 갖고 있어. 그러면 매장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장에서 매장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 보내고 나서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공장에서 뭡니까? 그 매장으로 보낼 때 공급을 보겠다 이거야. 그런데 총괄 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는 공급을 안 보겠다 이겁니다. 어저께 얘기했더니 그거야. 그래서 총괄 납부야. 신고는 다 하는 거야. 공장이 인천이고 안산이고 뭐 본사가 강남에 있어. 그러면 뭐 안산 세무서나 강남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납부만 총괄 납부를 하는 거야. 강남에서 하던 뭡니까? 공장에서 하던. 알겠습니까? 납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괄 납부는 우리는 본점, 지점 상관없이 납부는 지점도 할 수 있고 본점도 할 수 있어. 뒤에 나가보면 근데 사업자 단위들은 무조건 본점만 가능해요. 그건 뒤에 또 한번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서 관할 세무서에게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요. 그래서 신청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총괄 납부 신청을 안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3번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요. 단 뭡니까?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그걸 한번 적어주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직매장 반출은 옆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직매장 반출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교부한다라고 내가 여러분들 아이캔 노트에다가 적어놨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야. 자, 그래서 자가공급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돌렸을 때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 쓴 게 2번이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뭡니까?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우리 공급을 보지 않는 거야. 3번은 총괄 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총괄 납부 신청을 안 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이건 시가에 대한 세액이 아니고 왜? 공장에서 내 매장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양심상 국가에서도 유일하게 다른 건 다 시가에 대한 세액인데 요거 하나만 직매장 반출만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직매장 반출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라고 여러분들 거기에 써놨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자가공급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게 제일 어려워서 그래. 자가공급은 뭡니까?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돌렸을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썼을 때 세 번째는요. 직매장 반출이라는 말은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는 상관이 없는데 총괄납부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직매장 반출은 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개인적 공급 거기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말 그대로야. 원가는 3천만 원짜리고 시가는 4천만 원짜리야. 원가를 주던 시가를 주던 무슨 뭐 공짜로 줘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시가에 대한 세액을 낸다 이겁니다. 저기 화살표 본 거 볼까요? 단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 것은 원인을 불문한다. 그래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나왔죠. 내가 매입할 때 면세를 매입했어. 이걸 뭡니까? 공짜로 줬어. 그건 아무 상관없어. 매입할 때 과세는 매입해야 돼. 면세를 매입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공급을 안 봐. 그러니까 과세를 매입한 것을 내가 공짜로 주고 원가를 줄 때만 그거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불특정 우리가 다수인을 가지고 불자 빼세요. 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것. 요 불자 빼세요. 불자. 자, 그래서 자기의 고객이나 여러분들 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재화의 공고로 본다라고 나왔습니다. 불자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불자.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사업자로 보지 않는 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 나왔죠. 첫 번째,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에 재화의 공급의 대가로 포함되는 거. 또 두 번째, 무상으로 견본품 동글뱅이 치세요. 견본품, 그 다음에 인도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비. 요거 두 가지. 견본비와 광고 선전비.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요거 밑줄 그으세요. 견본품,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 광고 선전비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거. 말하자면 우리가 면세 나온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되는데, 견본품 있죠? 견본품 절대 공급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요건 뭡니까? 요 광고 선전비는 좀 다르죠? 특정인한테 주는 건 우리가 과세입니다. 간주 공급으로 봐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옛날에 처음처럼 나왔을 때 뭐 막 처음처럼 막 공짜로 줬잖아요. 막 그랬을 때 그런 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준 것은 우리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한 우리가 선전이기 때문에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두 가지가 있어. 과세를 보는 게 있고 공고를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어. 우리가 공고를 보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인에게 주는 거. 박찬호야 김연아 풀정에게 주는 건 사업상 증여로 공고로 봐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막 공짜로 막 줬어.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견본품은 샘플 같은 거. 그렇죠. 샘플도 내가 화장품 같은 것도 샘플도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피부에 맞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견본비도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남한테 기부했어. 기부금도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기부하는데 그걸 세금 내라 그래? 그럼 누가 기부하겠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견본비,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불특정인가 특정인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기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비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수선비도 공급을 안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볼트너트 아시죠? 네. 볼트너트 만드는 회사야. 근데 그 볼트너트가 내 회사 기계장치에 딱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수선해 쓰는 거죠?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 수선하는 데 썼잖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야. 근데 내 회사의 컴퓨터에 메인보드가 맞아서 그 메인보드 고쳐했어. 그런 것은 수선비로, 그것도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에서 쓰는 거는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수선비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따져요.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완제품 같은 건 아까 자가 공급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수선비는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 때 200페이지인가? 203페이지. 자, 폐업시 잔존재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재화 또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 아까 말씀드렸죠. 내 회사가 아까 내가 컴퓨터 얘기했었죠. 컴퓨터 300대가 남은 거 너네 회사 망한 거 미안하지만 폐업할 때 모든 재화는 잔존재화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요거 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것도 안의 내용이 아니고 겉핥기야. 담보 제공할 때는 분개도 없다 그랬죠? 담보 제공한 건 분개 없다 그랬으니까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고, 사업을 양도한 것도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나라의 세금에 돈이 없어서 내 물건으로 납부했어. 뭐 그렇죠? 이게 물납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돈으로 준 게 아니고 물건을 납부한 게 물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세 물납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매 같은 데에서 이한 재화에 양도한 거 있죠? 그것도 내가 경매된 것도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물건 내 집이 그냥 팔아 나갔단 말이야. 그냥 그것도 공급을 보지 않는다.
다섯 번째, 법, 소송, 창고, 증권의 양도. 창고, 증권의 양도 같은 것도 우리가 뭡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 머릿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옆에 거 보시면 좀 내가 좀 어렵게 여러분들 했지만 이건 세무 쪽에 해당되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담보 제공, 두 번째 사업의 양도, 세 번째 조세의 물납, 네 번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거. 그다음에 조달청 창고에 런던 금속거래소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정 창고의 창고 증권 양도야. 말하자면 창고 증권 양도 요걸 얘기해 주는 거고, 위탁 가공에 의한 무한 반출,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의 무이용 차익의 거래 방식에 대한 소비 대차 거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공급하는 거, 이런 건 나오질 않지만 여러분들 제일 주된 것은 1번부터 여러분 요거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 알겠습니까? 요걸 먼저 주제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거만 앞머리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용역의 공급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외에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역할이죠. 기타 행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만약에 중국집을 차렸어. 그럼 중국 차리면 뭐가 필요하겠어? 요리사가 필요하고 배달사원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서빙 보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용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역무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재화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의 공급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 공급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아까도 재화의 공급에서도 용역의 공급에서 두 가지 나눠진 거죠.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재화의 용역의 공급은요, 간주 공급이 좀 달라. 간주 공급은 공급을 안 봐요. 알겠습니까? 아까 재화의 공급에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용역의 공급에 자가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 제공하는 것을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사장이야. 근데 내 회사에 사람이 들어왔어. 이건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 공급, 자, 건설 용업, 영무 제공의 단순 가공, 재화의 사용, 지식 등의 제공이라고 나왔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뒷장면 204페이지 보면 자가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용역의 자가 공급 보겠습니다. 우리 간주 공급의 자가 공급 얘기하는 거야.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왜 월급에 부가세가 어디 있어? 소득세가 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무상공급과 근로의 제공, 이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우리가 공급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는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나. 그렇죠? 아까 배웠었죠? 그런데 용역의 자가공급은, 알겠습니까? 용역의 자가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재화의 공급의 자가공급은 공급으로 봐. 하지만 용역의 자가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자가공급만 얘기하면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사업상 중 이런 건 말고, 알겠습니까? 자가공급만 공급을 보지 않는다. 첫 번째, 용역의 자가공급은 무상공급. 그렇죠? 그 다음에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거래죠. 그렇죠? 재화는 뭐예요? 우리가 뭡니까? 무상공급 있잖아. 그렇죠? 이건 과세라고 그랬잖아. 자가공급은. 그렇죠? 재화의 공급은,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만, 우리 재화의 자가공급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간주공급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화의 자가공급도 마찬가지로 공급으로 보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용역의 자가공급은 공급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거야. 자,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간단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십시오. 제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땅을 매매하잖아요. 면세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입니다. 그걸 알아놓으세요. 다시 한번. 땅을 매매하면 면세,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야. 근데 거꾸로 토지를 임대하면 거꾸로 과세, 주택을 임대하면 면세입니다. 단 임대 사업을 하시는 전문적인 사업자들은 다 과세야.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야. 주택은 나같이 단독주택 사는 사람인데 2층 집에 있는데 1층을 월세 줬어. 그 월세 다 면세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오피스텔을 쫙 줬어. 그거 임대 줬어. 그건 다 과세야. 전문성을 띠는 건 다 과세.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말은 나처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택은 단주택이야.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렇지? 전문성으로 이렇게 며칠 올려놓고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과세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주택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임대 줬어. 만약에 아파트야. 알겠습니까? 내 거야. 근데 내가 다른 데 내려가서 내가 이걸 뭡니까? 월세 줬어. 이거 면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파트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 있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파트 만들어서 빌라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100% 과세 사업자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처럼 내 건 주택이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남한테 누가 주면서 월세 줬어. 그 월세 면세가 되는 거야. 임대 주는 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재화의 수입은 간단해서 여기 할게요. 재화의 수입은 뭐야? 물건을 내가 수입한 거죠. 단 용역의 수입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가세 과세 대상은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용역의 수입은 없죠. 사람을 수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그렇죠? 만약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건 자기네들이 자질에서 들어온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요, 물건을 수입하는 거야. 외교로부터 우리나라부터 들어온 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이나 수출신고와 수리되는 물품을 국내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취하게 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중 여러분 어느 안에서 해당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인치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우리가 항상 보세구역은 잠시 임시 말하면 창고나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게 도착된 물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요거 좀 보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요거만 보고. 자, 보세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제 카페 용어 설명에 있습니다. 외국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됐습니까?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외국 화물을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의해 장소에 장치할 수는 없다. 외국 화물의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 일정 기간의 세간의 징수가 유예된다. 보세구역에 있어서는 외국 화물 등의 출입은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세관 직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이 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말란 얘기야. 지정 보세구역이란 통관 절차를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용어 설명에 여기 보세요. 제 카페에 여기 용어 설명 있죠. 더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맨 4번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